안녕하세요. 라이프해커 자청입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 짧게 소개하면 저는 이제 3개의 법인회사를 갖고 있고 라이프해커 자청이라는 이름으로 1개월 동안 3만 명의 이제 구독자를 모은 비즈니스 채널의 비즈니스 유튜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다 보면 주변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다 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필연적으로 2번 정도의 이제 사기를 당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사업가가 아닌 사람들은 이걸로 인해서 5년, 10년 가까이 시간을 날리게 되고 인생이 거의 망가지는 수준까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혹은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아마 제 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실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이 아닌 사람이 이제 사기를 의도치 않게 치기 때문이에요. 정말 착하고 명망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의도치 않게 투자를 받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당하고 난 뒤에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당할 줄이야.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제 영상을 이해하신다면은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2번의 운명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5, 6년 전부터 저와 과거를 함께 해오신 변호사님을 게스트로 모시려고 해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제가 겪었던 법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인생에 도움되는 얘기들을 한번 변호사님과 같이 다뤄볼 거고, 오늘은 저희가 혼자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인트로 넣어주세요.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 유튜버로서 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제안들이 들어와요. 사업가분들도 이제 만나고 싶어 하고. 근데 문득 불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사기를 당하면 어떡하지? 저도 이제 2번을 겪으면서 이제 안 당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치면은 뭐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원칙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세우다 보니까 이 내용이 이제 유튜브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 영상 여기까지 뭐 이제 끌려고 하시는 분들은 나는 사기를 당할 일이 없어, 난 투자를 할 일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기를 당했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똑같이 그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욕심이 나고 좋은 기회들이 생기면은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제가 정말 중요한 2가지 원칙을 얘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건 단순하게 사기꾼과 사기를 피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저는 인생사를 살면서도 이 심리학적인 통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는 사기꾼은 없다.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는 사기꾼은 세상에 거의 없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2번째는 투자를 안 하면은 사기를 당할 일도 없다예요. 되게 심플한 것 같은데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 원칙은 이런 거예요. 모든 사기의 근본은 사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연봉 10억 자청이 있어. 여기서 영상을 보면서 배울 거는 배우고 그냥 얘가 뭔가 돈을 달라고 하거나 투자를 하라고 하면은 그걸 피하면은 리스크가 0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건 투자를 하지 않아야 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월 순수익이 만약에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거의 10% 이상의 수익이 나면 저는 거의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간단한 이치예요. 좋은 투자 기회였으면은 나까지 투자 기회가 안 와요. 왜냐하면은 정말 좋은 투자 기회면은 대기업, 투자회사 이런 곳에서 정말 똑똑하고 돈이 있는 자본가들 선에서 이미 베팅이 시작이 됐어요. 정말 평범한 사람에게까지 투자 기회가 그렇게까지 왔다? 라는 건 다 거절당했거나 혹은 이 투자를 하라는 사람 자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수익률이 나온다? 그러니까 말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시벌 헬조선에서 그럼 일확천금이 아니고서는 인생을 역전할 방법이 없다, 이런 말. 그러니까 사실 이 생각 때문에 이 사기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과도한 욕심, 어떤 한 방에 무언가를 해보려는. 근데 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릇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자의 그릇, 일의 그릇. 이 그릇을 키워나가는 방법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걸 키워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를 천천히 키울 생각을 해야지 1억 천금을 노리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사기를 당하기 딱 좋은 환경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0분의 1 확률로 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운이 좋게. 근데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제 기대값이라는 걸 배웠죠.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을 베팅했는데 100억이 나는 어떤 투자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률이 1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도박이죠. 그러면은 100억에다가 기대값 공식을 적용하면 1000분의 1을 곱해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이죠.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인데 기대값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4천만 원이 손해인 거죠. 만약에 5천만 원 걸어서 100억이 나오는데 이게 확률이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대값은 10억이기 때문에 투자 자금과 여유가 있다면 이건 베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평범한 사람에게 그런 좋은 투자처가 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 이상의 투자 기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전문가적인 투자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지식도 없는데 그냥 뭐 부동산 투자해라, 뭐 투자해라, 사업 투자해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제가 이제 주변 사업가들이 이제 저한테 결국 넌 투자자가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 투자를 하긴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떤 될성분 사업 하려는 이제 어린 친구들을 아이템을 갖고 오면 그걸 제가 디벨롭 시키고 투자금을 줘서 지분을 뭐 이 정도 줘라 해가지고 이제 키워볼 생각은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아까 말한 10분의 1 원칙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원칙,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원칙이죠. 영화나 뭔가 이런 걸 보면은 세상에 사기꾼이 되게 많은 것처럼 나오죠. 그러니까 작정하고 사이코패스처럼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있다고 해도 굉장히 수가 낮기 때문에 막 엄청 부자들을 사기치거나 되게 똑똑한 사람을 사기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똑똑한 사람을 속이고 이제 이 정도까지 하려면은 결국에는 되게 똑똑해야 돼요. 그러면 그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는데 감옥 갈 리스크까지 지면서 그런 걸 한다? 말이 안 돼요.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머리가 안 좋으니까 결국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의도적인 사기꾼들은. 정말 똑똑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의도적인 사기꾼들이 절대 이 사람들의 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하죠. 그 이유는 이 사기꾼들을 저는 비의도적인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착하고 명망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좋고 뭐 능력도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저는 이 비의도적인 사기꾼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돈 꿔주기를 빗대어 설명을 할 겁니다. 아마 인생 살면서 돈 빌려줄 일들이 몇 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돈을 빌려줘 놓고 오히려 이제 악당이 되고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제 결국 죄인이 되는 거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합리화의 힘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영화를 보다 보면은 생존이 불리한 상황이 오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막 상대를 공격하고 정말 이중적인 태도가 나오죠. 그게 이제 인간의 뇌는 생존을 최우선시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정말 이타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생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뇌에서는 그 뭐 어떤 감정보다 앞서가는 게 바로 생존이에요. 돈을 빌린다는 건 이 사람의 생존이 굉장히 불리하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줬을 때의 그 고마운 감정보다 이 돈을 독촉받을 때의 이 생존을 불리하게 만드니까 이 감정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촉하는 새끼는 이제 악당, 정말 나쁜 새끼, 이제 이렇게 뇌에서 계속 이제 합리화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뇌에서는 이제 이 사람은 악당으로 단정 짓고, 이 사람은 뭐 부정하게 돈을 번 사람, 돈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나를 이렇게 스트레스 주고 했으니까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난 안 갚을래, 뭐 복수할 거야, 뭐 이런 미친 생각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돈을 빌려줬음에도 오히려 이제 죄인 취급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와 똑같이 비의도적인 사기꾼들이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막 사기를 치거나 해하려는, 오히려 이 투자한 사람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막상 뭔가 해보니까 결국 이제 뚜껑이 열리고 나니까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앞서 말한 이제 돈 꺼주기 이론에서 나오듯이 합리화가 진행이 됩니다. 결국 원하는 결과 나오지 않으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왜냐면 자기 생각에는 일확천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돌려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빚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한 원망이 시작되고, 태어난 거에 대한 원망부터 해가지고 모든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돈 빌려준 사람도 네가 말렸어야지, 네가 빌려준 게 잘못이야, 뭐 이런 미친 생각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대부분의 잠적이 사기를 쳐서 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잘 살아오고 평생을 한국에서 잘 살아오고 친구 관계도 좋았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잠적한다? 이게 돈을 갖고 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돈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다가 결국 실패해서 잠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뭐 그렇게 도망가서 어떤 사기꾼을 낙인 찍히고 사람들한테 죄를 짓고 경찰에게 수배당하고 이러면서 20억을 갖고 튀었다? 약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비의도적인 사기꾼들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의도였으나 어쩔 수 없는 이제 합리화와 선택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도, 혹은 이제 눈치가 빠르고 상대방이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판단할 줄 아는 사람도 이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어떻게 피해가 나? 제가 아까 말한 이제 10분의 1 원칙, 이거를 지키면 됩니다. 자신의 월 수익의 10분의 1 이상의 어떤 보상금이 돌아온 투자건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거절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투자를 하는 금액이 적으면은 괜찮은데 이것만 지켜도 사기를 당할 일, 막 5년 10년 인생이 망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저도 어리고 미숙하고 멍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똑똑하신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면 되게 귀엽게 봤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어쨌든 제 경험들이 이제 간접 경험이 돼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뭐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이제 이 영상들 라이프 해킹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시행착오를 겪은 거를 노하우를 통해서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찍어봤고요. 그러니까 제 팬층이 많아지고 이제 저를 신봉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긴 하는데,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하다거나 어떤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영상에서 잘 배운 행동입니다. 이 순진무구한 웃음. 아무튼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뭐 구독하라고 하진 않을 거고 뭐 해주시면 좋고, 근데 뭐 만약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